6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 송원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의논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퇴진 문제입니다. 책임을 지는 문제,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는 이 문제가 있고, 장동혁이 자신의 연명을 위해서, 대표직을 연명하기 위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6개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계속 늘어나서 9개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게 소청을 제기를 하는데 선관위의 소청 제기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9개 지역 선거 소청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건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봐야 한다. 독단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가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 많이 요구를 해서 또 내일 열리면 국회 본회의 때문에 시간이 제약을 받습니다. 오늘은 난상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렇게 해서 오늘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이 두 가지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내일 이제 이 소위 투표 용지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들어갑니다.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국정조사, 특검 필요하면 소청도 이제 소청이 필요한 지역에 소청을 해서 이 선관위에 답을 들어봐야 합니다. 선관위에서 이걸 거부하면 이제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사전 절차인 셈입니다. 이걸 장동혁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을 다 이렇게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역시 장동혁의 연명을 위한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한 정점식도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 이건 한번 소위 참정권 침해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보고 이걸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총회의 분위기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몇 개월을 질질 끄느냐, 장동혁 퇴진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느냐, 소위 비대위 체제로 변화를 가져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소위 이 민심의 명령, 정말 절묘한 어떤 민심의 선택을 읽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참패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장동혁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북구와 서울과 평택을은 이겼습니다. 그것도 간발의 차이로 이겼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겨야 한다. 서울, 부산 북구만은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이걸 확실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 시민이었고 부산 북구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선택, 그 손으로 한동훈과 오세훈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수 재건의 주축으로 오세훈, 한동훈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저렇게 갈라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다, 짧다라고 하고 당권은 더 짧다. 이제 막 가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굴러온 돌이다. 정청래, 유시민까지 나섰습니다. 김어준, 조국 등이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적통이다. 이런 싸움입니다. 사람 바꾸기 싸움이죠. 국민들의 민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8월 17일 결정은 될 겁니다. 어느 쪽이든. 만약 정청래가 이기게 되면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치명적일 텐데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호의 기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몰리고 있고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국민의힘이 이 장동혁 퇴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소위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장동혁은 왜 퇴진해야 하느냐?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윤어게인 계몽령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연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원총회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영남 지역의 중진 의원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권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소장파, 초재선 소장파 많지도 않고 숫자는 많은데 여기에 확실하게 장동혁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도 애매합니다. 친한파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소위 영남권의 의원들입니다. 친윤 의원들입니다. 이 친윤 의원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딱 이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장동혁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잘못하다가 한동훈 당권 잡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자기들 공천이 위험하다. 영남권은 언제나 자기 공천이 우선입니다. 장동혁에게 모두 들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나 지난 10개월 동안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김도읍도 이 이야기를 했고 모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은 외연 확장으로 가겠다. 자신이 윤어게인 계몽령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을 하고 이걸로 당권을 잡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 외연 확장으로 당연히 가겠다. 정치가 이성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것도 있습니다. 뒤섞여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계몽령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만약 보수가 분열되지만 않는다면, 분당이 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로 뭉쳐서 이제 노선을 바꾸면서 변화를 주면서 선거에 대비할 수 있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때까지 이야기한 장동혁의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모든 지금 영남권 의원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장동혁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퇴행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공개적인 거 딱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지난 3월 의원총회에서 전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장동혁도 있는 자리에서 장동혁도 동의를 해서 절륜을 결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절연이었습니다. 장동혁 자신도 참가했으면서 이 약속도 어겼습니다. 공개적인 국민들 앞에서 의원총회 결의도 자기가 동의하고서도 어겼습니다. 바로 깔아뭉갰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참패였습니다. 선거에 참패하면 정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동혁은 또 거꾸로 갑니다. 여전히 윤어게인 계몽령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전환길이 이제 장동혁과 한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장동혁은 왜 이럴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장동혁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는데 윤어게인 계몽령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당권을 잡을 수 있었고 여기에서 자기도 변화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데 변할 수 없었던 겁니다. 변하면 자기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장동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에서 참패했는데도 버팁니다. 변화하면 자기가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화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장동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겠다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죽어도 강성 소위 지지층을 끌어안고 어떤 길을 모색해 보겠다. 전환길과 황교안과 함께 정치하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 여기서 죽더라도 이제 자신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이런 길로 갑니다. 장동혁의 목을 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영남으로 돌아옵니다. 한동훈은 0.5선입니다. 한동훈도 영남 의원입니다, 이제. 부산 북구의 아들이고 부산 북구 의원입니다. 0.5선이지만. 한동훈도 영남 의원입니다. 영남도 TK 다르고 PK 다릅니다. PK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TK도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구 정말 시급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부겸 막판까지 쫓아왔습니다. 대구도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서 지금
자기 공천을 지킬 수 과연 있겠느냐? 제가 뭐 다 바꾸자 소리 아닙니다. 장동혁만은 바꿔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자. 그래야 당도 살고 자기들 공천도 받을 수 있고 자기들도 사는 길이다. 특히 PK 같은 경우에는 PK가 지금 부산에 국회의원이 이제 한 명도 없다, 민주당에서. 그렇지만 선거에 들어가면 다 아실 겁니다. 낙동강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을 겁니다. 선거 기간 중에 박민식의 편을 들어서 한동훈이 더 거부감이 생긴다. 한동훈이 있지 않을 것이다. 전부 걸릴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동훈은 0.5선입니다. 이번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하는 얘기를 보면 정말 자기 선거의 경험은 처음이었던 겁니다. 인사를 하러 다니죠. 선거가 끝나고 나도.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한동훈이 자기가 선거 때 다녔던 사람들 모두 만나고 모든 곳을 가려고 했다. 그래야 뭐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 이 소리 나오지 않겠느냐.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운동 한 만큼 곳곳에 다녀야 합니다. 박민식에게 빨리 연락해서 박민식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민식도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뭐 하정우도 북구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한동훈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복당도 빨리 되어야 된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데 그래도 자기가 가장 앞장서 있지 않느냐. 자기를 써달라. 도구로 써달라. 이렇게 자신의 복당 이야기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장동혁 퇴진 변화는 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 지역 많은 의원들도 절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뭐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선거 때부터. 아니다. 뭐 박민식을 지지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빼고는 모두 이제 보수 재건의 하나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의 그 생각은 맞고 한동훈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동훈의 앞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또 선거에는 초짜입니다. 0.5선입니다. 한동훈이 선거를 오래 해본 사람처럼 뭐 선거 과정에서 좀 틀어진 걸 꽁하게 끝까지 안고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건 다 느낄 겁니다. 부산 경남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 상징으로 한동훈도 김정은 빼고는 다 함께 하자. 그 상징으로 박민식을 만나야 합니다. 박민식도 지금 한동훈과 만나서 터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좋습니다. 선거 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신공격하고 서로 이런 게 아니라면 풀어야 합니다. 풀 수 있으면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TK도 바뀌게 될 거다. 지금 뭐 전부 장동혁은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거 잘못하다가 뭐 한동훈이 당권을 잡으면 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장동혁을 쳐내는 걸로 윤 어게인 계몽령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단절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단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겁니다.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윤 어게인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몽령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한 짓을 생각하면 계엄이라도 때려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윤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저게 뭐 완전히 개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모론은 아닙니다. 저렇게 개판인 기본적인 선거 관리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선거 기간 중에 몰디브 여행 가고 이런 선관위가 무슨 음모를 하고 무슨 기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 용지 하나 맞추지를 못하는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 이 부분도 부정선거 이 정서적으로 지금 뭐 젊은 층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다 재선거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부분이 개선도 됐습니다. 또 사전투표 없애는 부분도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절할 필요가 있다. 이 단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제대로 되어야 적어도 빨리 장동혁 리더십 교체 할 수 있는 이 틀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혁은 끝까지 버틸 겁니다. 지금 김재원, 신동욱이 남았는데 여기서 김재원이 총사퇴 쪽으로 돌아서면 신동욱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오늘 그 결정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핵심은 영남권 의원들입니다. 중진들입니다. 한동훈도 이제 영남권 의원입니다. 부산 북구 의원입니다. 한동훈도 달라졌습니다. 자기 선거 처음 해보고 느낀 점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전국 선거 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 자기 선거는. 또 이번에 정말 시급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한동훈, 유이동. 이 당선은 이 당선 하나에 전 국민의 민심의 명령이 숨어 있다라고 봅니다. 전부 1%, 2% 이렇게 이긴 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최소한 장동혁 교체, 비대위 체제로는 가서 또 다른 길을 모색하는 그 길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영남권 의원들입니다. 영남권 의원들이 여전히 이거 바뀌는 것도 싫고 불안한 것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기 공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공천이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장동혁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까? 갈 길이 보입니까? 지금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장동혁이다라는 건데, 장동혁으로 내년 가고 그 다음 총선까지 가고 대선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이 선다면 장동혁으로 계속 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장동혁으로는 안 된다. 뭔가 나타나겠지. 한동훈 불안한데 한동훈 아닌 뭔가 다른 게 나타나겠지.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 제가 송은재TV 시청자분들과 함께 현역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부산 북구 주민들에게 송은재TV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객관성, 실질적인 중립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뭔가를 호소하고 정치 운동을 하는 것과는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이건 실질적인 공정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산 북구 주민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호소를 했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 결단을 해달라. 서울 시민들에게도 호소를 했습니다. 서울만은 살려달라. 서울이 죽으면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가 없다. 힘이 생길 수가 없다. 근데 살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엄청난 선택이 드러났고, 민심의 선택이 또 다행히 그 민심을 업어서 오세훈과 한동훈이 연대했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장동혁은 퇴진시켜 놓고 비대위로 가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길을 찾아야 그래도 총선은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획득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를 장악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 견제 심판 총선 전에 모두 해내야 합니다. 이걸 해내려면 지금 장동혁 지도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바꾸고 그 다음에 영남 의원들이 언제나 주류입니다. 최대 다수고 서로 눈빛만 보면 서로 다 압니다. 영남의 친윤 개파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개파의 수장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수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뭐 합니까? 전부 이해관계가 똑같은데 필요 없죠. 서로 눈빛만 보면 서로 다 아는데. 저도 영남입니다. 그래서 다 압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바꿀 땐 바꿔주고 또 자기 공천 챙기고 지역 챙기고, 이걸 안 바꿔서, 장동혁을 안 바꿔서 영남 지역에 지금 의원들이 자기 공천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길이 보인다면 안 바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길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버티기인 겁니다. 그냥 버티기. 이게 제일 난감하고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 도저히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버티고 보자. 정치는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또 무너져 버리면 이제 국민의힘에게 기회가 오겠습니까? 이런 절호의 기회, 선거는 다 졌는데 보수는 재건할 수 있는 이런 절묘한 선택, 서울시와 부산 북구입니다.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할 대목이다. 의원총회에서 전체가
전체의 뜻으로 장동혁 퇴진을 결정하면 최고위원들 받아들이게 됩니다. 최고위원들은 달나라 가서 정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도 바뀌었습니다. 한동훈도 영남 의원입니다. 이제 0.5선이지만 이런 부분, 변화의 부분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는 걸 송은재TV 시청자분들과 함께 국민의힘 110명의 현역 의원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오전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